자,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거. 그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확통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추정은 사실 단계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예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딱 본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등급 컷을 내잖아요. 그럼 등급 컷을 낸다고 칠 때 실제로 우리가 성적표 받을 때까지 한 달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3시간 만에 예측 등급 컷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 3시간 만에 나오는 것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일 거야 라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은 추정하는 거는 정확도는 높을수록 좋지만 100%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근사치로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성비 있게 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자, 이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봤어요. 50만 명 수험생이에요. 그럼 50만 명 다 들어가 있는 이 전체 집단. 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모자 써서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거기에 50만 명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이걸 응용하면은 이제 등급 컷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평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국 평균을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왜? 다 조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50만 명 중에 일부만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었던 거.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뽑아서 조사하는 거. 이때 일부 뽑아놓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수조사는 가성비를 포기한 거죠. 그냥 무조건 정확성을 중시하는 정확한 조사예요. 정말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표본조사는 어때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조사예요. 솔직히 생각해봐. 등급 컷이 3시간 만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거의 비슷해. 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성비 조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TV 시청률 조사. 봐봐요. 이거는 딱 봐도 어때요? 정확해야 돼요? 아, 굳이? 아니, 근데 정확할 필요가 딱히 없어도 비용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전수조사가 일단 일반적인 거예요. 전수조사가. 기본은 전수조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전 국민 5천만 명을 다 조사해야 돼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조사해야 돼. 비용과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요. 보통 이제 리서치 조사업체에서는 1000명 조사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근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한다고? 시청률 조사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 표본 뽑아서 조사합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자, 이거는 표본 조사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아니 뭐 대통령을 뽑는데 뭐 전국에서 1000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시킨다? 난리 나죠? 이건 가성비 있는 조사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정확해야 돼요. 무조건 전수조사예요. 정확성이 그냥 그 무엇보다 중요하면 전수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징병검사. 우리
남자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군대를 가게 돼 있어가지고 징병검사 이거 비리 나면 이제 큰일 나죠. 이거 뭐 표본조사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전수조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A 고등학교 학생들 평균 키를 구하려고 한다. 자, A 고등학교 평균 키를 구하려고 한다. 뭐 물론 이것도 표본조사 하면은 뭐 금방 끝나니까 좋기는 하겠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표본조사하나 전수조사하나 별 차이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정도 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급은 뭐 포기해야지. 전수조사를 사실상. 이런 경우 잠깐만,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지. A고등학교 평균 키. 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전수조사하고 말자. 그렇죠. 어차피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나 어차피 들이는 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루를 들여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후딱 하고 말자. 이런 거. 자, 근데 그 외에 표본조사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전수조사 시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표본조사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전구를 생산했어. 한 10,000개 생산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팔려고 봤더니 이제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요. 이거 평균 수명 시간 체크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못 팔고 있어. 그래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수명조사 한번 해가지고 인가 받으러 갈게요. 그래서 10,000개를 다 틀었어. 10,000개를 다 틀어서 10,000시간 동안 했더니 시간을 체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10,000시간 나와요. 이 정도면 통과를. 그래서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괜찮아요. 허가했어. 근데 허가를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10,000개를 갖다가 팔려고 보면 이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전수조사로 했을 때 절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구청 직원이 와서 얘기하죠. 뭘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세요. 어차피 같은 생산 공장에서 나오고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만 조사해도 그냥 같은 기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은 걸로 인정할게요. 표본조사 하세요. 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내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막상 문제로 보면은. 자, 애매하면 전수조사예요. 애매하면 전수조사입니다. 뭘로 해야 되지? 모르겠네? 그럼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이거 전수조사는 좀 오반데? 가성비로 가야겠다. 아니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표본조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네요. 자, 어느 타이어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평균 수명. 전수조사가 아예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조사 들어가고 리을 전국 고등학교 학급수. 애매하죠? 뭔가 전국이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막상 전국이 고등학교가 몇백 개 안 돼요. 진짜 전화 한 통화 때리면은 몇 시간이면 끝나요. 학급수 조사하는 거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일반인도 그냥 바로 조사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로 들어갑니다. 가성비 있는 측면에 가성비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귿! 고등학교 학생, 그쵸? 봉사활동 시간? 써서 작성해서 내세요.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리을! 실시간 시청률 조사? 큰일 나죠? 이거 전수조사 했다가 난리 납니다. 진짜 비용은 막 수천만 원 수억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정확히 6시 내고행할 때의 시청률.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애매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조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통계적 추정은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통계적 추정 자체가 이미 표본조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전수조사는 표본을 뽑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몇 개를 뽑을지 모르겠어. N개를 뽑았어요. 자, 여기에서 표본 N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얘 이름을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왜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지? 표본의 개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표본의 개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이게 5면은 표본이 종류별로 5개 있는 걸로 착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이 표본, 하나의 표본 안에 있는 별량 개수가 5개 있는 걸 나타내는 게 N값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개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표본의 개수는 표본의 종류로 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때 뽑아 놓는 N개의 표본은 랜덤하게 뽑아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 100명을 데리고 전국 평균을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전국에서 100명 뽑았는데 그게 각 학교의 전교 1등만 뽑았어. 96점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면 전국 평균은 96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내가 100명 뽑았는데 하필 이번엔 또 전교 꼴찌들만 뽑았어. 그래서 평균이 저기 한 10점 나왔어요. 그러면 전국 평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랜덤하게 뽑아야 되죠. 왜? 큰 수의 법칙 때문에 랜덤하게 뽑으면 정규분포의 수렴에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물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랜덤하게 임의 추출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방식이 우리 앞에서 썼었던 경우의 수 있잖아요. 4가지로 들어갑니다. 순서가 있고 없고,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뭐예요? P, C, 파이, H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돼요. 자, 이때 이 P는 보통 추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한다라는 게 원상태로 복원하는 추출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순서가 있죠? 똑같은 거 못 뽑아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 하나를 뽑아서 확인하고 빼놔요.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서 확인하고 또 빼놔요. 이렇게 가는 게 퍼미테이션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은 뭐냐? 동시 추출이에요. 동시 추출. 한 번에 N개 뽑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에 N개 뽑는 거. 다만 얘는 비복원인 동시 추출이겠죠. 똑같은 거 못 뽑으니까. 그렇죠? 비복원인 동시 추출이 될 거예요. N개 뽑는 거. 자, 그러면은 파이는 뭐냐? 얘를 복원 추출로 보면 됩니다. 왜? 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놔요. 또 뽑아요. 그래서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차피 처음 아는 수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의 수렴에 들어가기 때문에 뭘로 뽑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추출 방식 중에서 편한 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이것도 동시 추출인데 이거는 복원하면서 동시 추출. 근데 어떻게 복원하면서 동시 추출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실질상 일반적인 추출 방식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추출 방식은. 자, 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로 뽑든 별 차이 있어요? 큰 수의 법칙 때문에 모집단 별량 개수가 충분히 크면은 얘는 이걸로 추출하나 이걸로 추출하나 이걸로 추출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걸로 추출해요. 뭘로 추출한다? 복원 추출로 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임의 추출을 들어간다.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복원 추출로 보면 돼요. 복원 추출이 왜 편하지? 복원으로 추출하면 독립시행이 돼서 그래요. 그쵸? 왜? 꺼내고 나서 다시 넣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점수 중에서 뭐 A점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를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잖아요. 그럼 또 A 뽑을 확률이 또 똑같다고요. 괜찮지? 그래서 복원 추출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자, 그럼 이때 내가 표본의 크기 N개를 뽑았어요. 그럼 얘는 별량이 어떻게 돼요? 실제 표본이
x1. 여기 보통 모집단은 확률 변수를 x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1, 1번 별량값, 2번 별량값, 3번 별량값, n번 별량값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얘도 나름 집단이에요. n개 들어가 있잖아요. 별량 개수가. 그렇죠? 그래서 얘도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평균을 구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x바라고 부릅니다. x바. 스몰로 씁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x바라고 불러요. 자, 얘를 내가 뽑은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 그래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x1, x2부터 xn까지 더한 걸 n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n으로 나눠서 들어가요. 이걸 구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그냥 줍니다. 보통 줘요. 자,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분산 또 구할 수도 있겠죠? 얘 분산을 보통 S제곱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분산.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뺀 편차제곱 을 싹 다 더하는 걸 원래는 n으로 나누죠. 근데 표본 분산 구할 때만 n-1로 구합니다. 표본 분산 구할 때만. 아직은 왜라고 하지 마요. 아직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이때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표본 표준 편차예요. 얘가 표본 표준 편차. 자, 그럼 당연히 모집단도 평균 있고 분산 있고 표준 편차 있겠죠. 자, 이때 평균은 m이라고 쓴다면 얘가 모집단 평균, 묘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분산, 얘를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해서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 자, 시그마가 되죠. 모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아니 이것도 이따가 갈 거예요. 지금은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지금 딱 보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어때요? 별량 개수가 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정규분포 안 따른다 그러면 얘는 별량 몇 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전수조사하면 되지 굳이 표본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얘를 표본조사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많고 물론 얘가 정규분포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타이어 평균 수명 이런 거는 몇 개 안 돼도 표본조사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건 정규분포 따르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표본 평균 얘는 지금 이 평균하고는 어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근데 아예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정규분포 이용해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요 x반은 그러면 이 정규분포랑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건 x평균이고 변수 자체가 나타내는 게 한 개 한 개 별량값이에요. 개개인의 점수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n개 평균이에요. n개 평균.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다? 아, 얘가 속해 있는 표본의 크기가 n개짜리인 걸로 나올 수 있는 표본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표본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표본 집단이라고 나는 부릅니다.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지금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뽑아낸 하나의 표본일 뿐이잖아요. 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건 조사할 수가 없어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 이 표본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번 봅시다. 자, 2번부터 4번까지 추출 방식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추출 방식 2번, 3번, 4번.
자, 복원 추출로 들어가면은 괜찮을까? 화이팅. 자, 이게 복원 추출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지금 두 개 뽑는 거잖아요. 아, 복원 추출이면은 처음에 하나 뽑고 한 번 또 뽑는 거예요. 그쵸? 두 번 뽑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잠깐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5가지죠?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을 뽑았어. 그럼 1을 뽑아서 확인했는데 또 넣잖아요. 그럼 또 뽑아요. 그럼 또 몇 가지? 또 5가지지? 복원이니까 5의 제곱. 중복순열이라고요. 괜찮아요? 25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괜찮을까? 복원 추출하는 경우. 자, 얘는 비복원. 뭐예요? 비복원도 또 순서가 존재하죠? 순서가 존재하는데 하나 뽑고 확인하면 빼놔요. 만약에 1번 공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1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빼놔요. 그러면 또 뽑죠. 그러면 2, 3, 4, 5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그래서 그냥 순열이에요. 왜? 아니, 복원한다, 비복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씩 순서대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가 있지? 근데 복원이면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중복순열. 비복원이면 뽑은 거 못 뽑으니까 그냥 순열. 그쵸? 그래서 얘는 20가지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비복원으로 동시에 2개를 추출하잖아요. 뭐야? 그냥 5이지 뭐. 그쵸? 10가지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 그랬죠? 이미 추출은 별 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 복원 추출로 생각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될까? 오케이. 복원 추출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라고 한다면 보통 별달리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표본이 지금 순서상 2개잖아요. 1,1, 1,2, 1,3, 1,5. 이거 각각 다 표본이에요. 다 표본. 괜찮아요? 다 표본. 2,1, 2,2 똑같은 것도 뽑을 수 있고요. 순서만 바꿔도 다른 표본으로 본다고요. 중복순열이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2,5. 자, 5,1부터 5,5까지. 이렇게 25개. 자,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조사해보면 25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표본이 총 25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모집단이 별량이 충분히 많다고 그럴게요. 10,000개라고 쳐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2밖에 안 돼요. 겨우 2개 뽑아. 표본 집단은 표본이 총 몇 개일까요? 만파이죠. 이게 10,000개예요. 처음에 뽑을 때도 10,000가지 나오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또 뽑으면 또 10,000개 나오잖아요. 이게 10,000의 제곱개 나와요. 표본이 1억 개 나와요. 1억 개. 괜찮지? 자, 근데 여기 모집단이 별량이 10,000개예요. 표본이 크기 3개로 뽑잖아? 그럼 얘는 10,000의 세제곱이죠? 1쪽에 나와요. 이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고요. 조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자, 얘는 모집단이 5개밖에 없고 표본의 크기가 2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볼 겁니다. 관계를. 자,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여기에다가 모집단이 우리 지금 이게 모집단과 표본집단 간의 관계, 이 관계는 정규분포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정규분포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요. 그 관계를 갖다가 정규분포가 성립하는 데까지 확장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별량이 딸랑 3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정규분포 단계이 안 다르겠지? 자, 그럼 얘는 표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x는 0, 2, 4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확률도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짜리인 걸 뽑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뽑았으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지? 몰라, 그냥 뭐 2,4가 나왔다고 칠게요. 자, 이건 내가 실제로 뽑아낸 하나의 표본. 자, 그럼 이걸로 표본 평균 구하면 얼마?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이죠. 이건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사는 편차 마이너스 1의 제곱 1, 1의 제곱 1. 편차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눠야 되지만 얘는 n-1로 나눈다고요. 표본 분산 구할 때만. 표본 분산 구할 때만. 그래서 분산값이 지금 2예요. 표본 표준 편차는 지금 루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쓸 일은 아직은 없어요. 이거 지금 추정 들어갈 때나 나중에 씁니다. 일단은 요것만 나중에 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 줍니다. 자,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2짜리로 에라 모르겠다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뽑아보자. 다 뽑아보자. 다 뽑으면은 어떻게 돼요? 중복순열로 뽑잖아요. 3의 제곱. 총 표본이 9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9개. 자, 0,0, 0,2, 0,4, 2,0, 2,2, 2,4, 4,0, 4,2, 4,4. 그쵸? 이거 외에 나올 수 있는 표본이 더 있어요? 없지? 그쵸? 괜찮을까?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이 각각의 표본들이 나름의 집단의 정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별량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들마저도 다 변수처럼 활용하려고 각각 다 대표값을 다 뽑아냅니다. 그 대표값은 평균을 쓰겠죠? 그래서 이 평균 빵, 평균 1, 평균 2, 1, 2, 3,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평균을 변수로 사용합니다. X바라고 불러요. X바. 바반바? X바. 오케이. 자, X바. 이렇게 씁니다. 자, 얘도 표본 평균이에요. 그쵸? 내가 뽑아낸 얘는 이 표본들 중에 하나라고요. 괜찮아요?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얘는 상수로서 표본 평균. 한마디로 여기 있는 평균값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변수로서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X바라는 애가 변수로 사용돼요. 표본 집단은 표본 평균만 변수로 사용합니다. 자, 얘는 변수로서의 표본 평균이고 얘는 상수로서의 표본 평균이에요. 여기는 별량값 중에 하나라고요. 괜찮죠? 별량값 중에 하나. 자, 이변이 없으면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쵸? 아, 이거 아직 쓰면 안 되는구나. 정규분포 따를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때 얘를 갖다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자, 그러면 0 나올 확률은 뭐예요? 0, 0 나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0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죠. 두 번째 0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곱해서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뭐야. 생각해보니까 얘 지금 확률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 근원사건 확률 다 9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근원사건 확률이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경위수분의 경위수로 가봅시다. 총 9개 중에 하나니까 9분의 1은 2개. 3은 지금, 2는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각에 관련된 내용 정보를 한 번만 볼게요. 자, 평균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다 곱해도 하면 2지? 자, 얘를 M이라고 씁시다. 다시 한번. 이게 현재 모평균이에요. 자, 얘도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다 곱해서 더해주면은. 지금 이거는 X바의 평균입니다. X바의 평균. 자, 다 평균 구하면은 어때요? 이것도 또 2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확률도 좌우대칭. 이것도 2 나오는 거 괜찮아요? 다 계산하면 2 나와요. 다 계산하면 똑같이 나온다고요. 뭐지? X바의 평균이 지금 무평균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고. 왜?
지금 얘는 이걸 다 곱해서 더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 다 곱해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눈다라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얘네가 이미 2개씩 더해서 2를 나눈 거예요. 결국에 이거 다 더해서 18로 나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0개수랑 2개수랑 4개수가 이 비율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 평균은 모평균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원래부터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를 고등과정에서는 증명을 못해요. 수식적으로 고등과정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다? 모평균과 얘는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X바의 평균이죠. X바가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름이 끔찍하지. 이름이 끔찍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 이름이 뭐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이 총 3가지가 나와요.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일단 이게 1차적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뭐 편차가 쉽지 않아? 그렇죠. 편차 제곱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4, 0, 4. 괜찮지? 그러면 3분의 4, 0, 3분의 4. 이게 3분의 8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분산, 모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평균이 2라서 얘도 편차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4, 1, 0, 1, 4. 그쵸? 곱하고 더하면 되겠네? 9분의 4 더하기 9분의 2, 9분의 2, 9분의 4. 그럼 9분의 4 더하기 9분의 2, 9분의 6이 2배. 9분의 12, 3분의 4예요. 괜찮아요? 우와! 어때요? 딱 2배 차이 나요. 얘 시그마 제곱인데? 왜 2배지? 표본의 크기가 2래.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럼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케이스 여러 번 더 해봐도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게 고등과정에선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분산에서 표본의 크기를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 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3분의 2 루트 2 시그마 모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 괜찮아요? 그래서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라고 봐주면 돼요. 자, 일단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아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쓰는 거는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는 다 싹 다 거두절미 해놓고 본로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구나. 굳이 하나 더 쓴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이거 외우세요. 이거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엄청 길었잖아요. 그냥 이거 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은 외워서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얘 뒤는 조금 남아요. 조금 남아요. 한 번 살짝 빡센데
그냥 잠깐 빡세고 그냥 끝나요. 잠깐 빡세고. 그래서 일단 얘부터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부터 이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요거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직접 5번, 6번 풀어볼게요. 5, 6번 한번 풀어봅시다. 5, 6번. 자, 얘에서 개수 하나가 추가된 상태예요. 모집단에서.
자, 실제로 이렇게 다조사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후딱후딱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그쵸. 2, 4, 6, 8 있어요. 그쵸.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를 뽑아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그쵸. 뭐 엄청 많잖아요. 뭐 4의 제곱이니까 벌써 16개 나오죠. 그 일일이 다 쓰면, 끔찍합니다. 그죠. 8,8까지 나와요. 그쵸. 그래서 X바를 본다 그러면 평균이 2, 3, 4, 5, 6, 7, 8.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확률 분포.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전체 16개 중에 이게 지금 4분의 4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16분의 1이 되겠죠? 뭐 얘는 16분의 2겠지. 그쵸? 16분의 3이 되겠고,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괜찮아요? 그렇죠? 왜? 아니 뭐 당장 얘만 해도 6, 8과 8, 6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5 같은 경우가 좀 많죠? 2, 8, 3, 4, 4, 4, 2, 8, 4, 6, 6, 4, 8, 2.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평균을 다 구해보자 라는 거야. 거기 지금 6번 문제잖아요. 그죠? 6번 문제. 아, 이거 평균 나오면 다 곱해서 넣어야 되죠? 5 나오지? 괜찮아요? 자, 평균 5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을 한 번만 해봅시다. X바 빼기 5. 아, 왜냐면 이거 별량제곱 평균해가지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갈게요. 자,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 4, 1, 빵, 1, 4, 9.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분산값은 곱하고 더하는 거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재평평제로 분산 구해도 되지만 편차 제곱의 평균, 정의대로 가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대칭 구조인 경우에는. 그쵸? 편차가 딱 정수인 경우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재평평제 무조건 다 되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얘는 16분의 9, 8, 3. 그거 지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얼마지? 12에다가 8 더하면 20. 4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랑 2분의 5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모평균 얼마예요? 5잖아. 그쵸?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지 말자예요. 앞으로는. 그쵸? 앞으로는 이렇게 구하지 말고 그냥 모평균으로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이제 모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이거 편차 제곱 평균. 편차 제곱이 그러면 9, 1, 1, 9.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9, 4분의 1, 4분의 1, 4분의 9. 그죠? 4분의 9, 1, 1, 9. 그냥 20 나오잖아요. 5. 그쵸? 딱 표본의 크기. 어디 갔지? 2로 나눈 거랑 지금 똑같지?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모분산을 구해서 그냥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서 계산하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7번부터 12번까지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7번부터 12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에 때려박기. 공식에 때려박기. 이해는 잘 돼요. 저기 써놨어. 표본 분산 구할 때는 n-1이고 모분산 구할 때랑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할 때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만 n으로 안 나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확률 분포표 보면 다 분모가 16이잖아. 표본 분산 구할 때만 15로 쓴다라는 건데 저거는 지금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능도 30년 수능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교과서에 다 있어서 나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남은 하나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꾸 언급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식에 때려박게요. 그치? 평균 80, 표준 편차가 5. 오케이. 자, 왼쪽에다가 다 옮겨 적었어요. 자, 그냥 무식합니다. 아, 평균은 똑같다.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64로 나누면 되니까 4로 나온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8이니까 8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거 뭐 루트로 씌워도 상관없겠지? 자, 그러면 x바라는 정규분포도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쵸? 참고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면 정규분포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별량이 3개밖에 없어요. 표본의 크기가 5개만 돼도 벌써 243개예요. 괜찮아요? 표본의 크기 10으로 가면 이게 243의 제곱이 나와요. 어떻지? 보통 수백 개만 돼도 대부분의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돼도 이게 정규분포 안 따르는 거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많으면은 얘는 정규분포 무조건 따라가요. 괜찮죠?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어쨌거나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그대로 갈 거야.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5가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가 2분의 1로 나오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왜? 중간에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헷갈리는 사람. 괜찮을까? 잠깐만 고민하고 있어요.